갈게. 오늘 학생 상담이 오늘 되게 많았던 날이라 이번 때 학생 상담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점수가 테스트 점수가 너무 좋지 않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결석이 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계속 애들 이제 쉬는 시간 주고 있는 상담하고 그래왔더니 지금 너무 그냥 힘든 것 같아. 나도 사람인데 조금만 빌려달라고 시험에서 어쨌든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그래서 좀만 참으면 돼. 좀만 참으면 돼요. 간다요. 이제 평균 변화를 배웠고 평균 변화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요? 2점이 주어질 거고요. 2점에서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를 설명을 했는데 미분계수가 원체 어려운 덩이가 진짜 커요. 덩이로 얘기하면 호랑이, 곰 막 그런 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전체적으로 미분계수는 이런 거란다 얘기할 거고요. 그 전체인 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핵심만 뽑아서 딱 외워야 될 것만 딱딱 외우면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좀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이해도로 갔구나 이 설명을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미분계수를 설명하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모든 선생님이 다 사랑하는 그림이고 아마 학교생도 이 그림을 채택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하나 던져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 점을요 얘를 뭐 A를 하자. 그리고 얘는 Y는 fx 할게요. 학교생 분명히 요 그림 쓸 것 같아요. 요 그림 이제 설명하기 편하거든요. 그럼 얘를 멋있게 FA를 할게요. 이러면 되죠. 함수값. 이 뜻이 뭐야? x에다 a를 나온 값이 말하는 거죠. 점 하나를 더 설정을 할게요. 요 점을 b라고 그러고 그럼 요 점에 대한 y 값을 fb라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에 뭐를 기라고 그랬죠? 기울기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세 글자를 아까 빼먹었네.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 아까 필기한 거 보면 두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필기돼 있어요. 두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라고 필기돼 있어요. 그냥 기울기만 해놨죠. 그 직선이 들어가야 돼요. 직선은 그거 빼고 나오네. 미안해. 그래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의 기울어진 점도 이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이번에 신기한 일을 벌일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을 벌일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일 거예요. 뭐냐면 이 설명이 좀 그래요. 이걸 알아듣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 솔직히 물어볼게요. 솔직히 대답해 주면 돼요. 이해도 100%를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 이해가는지 솔직히 대답해 주면 돼요. 지금은 이제 미분계수 같은 말로 접선의 기울기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뭔지 알아요? 접선이 뭐예요? 한 점을 스치고 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접선이라고 하죠. 맞죠? 근데 여기서 뭘 만들어낼 거냐면 접선을 만들어내야 돼요. 접선. 그러면 이 지금 두 점을 이은 직선은 접선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접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정말로 해괴망측하게 만들어내요. 정말로 해괴망측하게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y는 fx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 점을 점점점 당겨요. 이 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x는 b인 점을 동전 얘기하고 할까? 이렇게 생겼나? 우리 오변질 동전 뒷면 이렇게 생겼어요? 동전이 우리 친구들 본 적 없죠?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현재 동전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쵸? 근데 우리는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초딩이나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은 이 동전을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얹어요. 그럼 위에서 바라보는 동전이 몇 개처럼 보여요? 한 개처럼 보이죠? 그 직도 될 거예요. 두 점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움직여갖고 이렇게 겹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점이 갑자기 뭔 점으로 보여? 한 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 이 그래프를 따라서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부분 잡아도 되고 이 그래프를 따라서 데리고 와서 여기다 겹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래 두 점이 있는데 사실 두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결론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겹쳐버리면 위에서 보면 점이 몇 점을 보이는 거야? 한 점에서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새끼가 요 정도 내려왔다 그럴게. 요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으면 어떻게? 이렇게 직선이 잡히죠. 그럼 아까는 처음에 원래 있던 거 요 점과 요 점이었을 때는 이 보라색 직선이 완성돼갖고 보라색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점은 조금 이 곡선을 따라서 제 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수많은 직선들이 나오겠죠. 되게 어려운 설명이에요. 얘가 요 정도 왔다 그럴게. 그럼 얘는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냥 이 새끼가 계속 따라와서 얘를 겹치고 싶은 거야. 이유는 뭐야? 접선을 만들고 싶어. 접선을 한 점을 스쳐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으면은 또 새로운 직선이 나올 거고. 또 요 정도 내려와서 또 이어보면은 또 새로운 직선이 나올 거고. 그에 따른 기울기도 엄청 많을 거고. 그치? 그래서 그 작업이야.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에 겹치게 되는구나. 이 겹쳤을 때 여기서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접선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그 작업을 하는 게 미분 계수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보면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직선이 점이 있을 때 얘가 A고 요거 FA고 오늘 그냥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테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가 형성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따졌을 때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서 기울기 구하세요 라고 하면 B-A분의 FB-FA 이렇게 식을 쓰거든요. 여기 조금 와닿나 보세요. 한색이 좀 와닿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얘 점이 얘 점 다시 한번 쓰면 A, 얘는 FA가 되는 거고요. 얘는 B, FB가 되니까 아까 공식에서 B-A 여기 분모에 들어갔고요. FB-FA가 분모에 들어갔죠. 근데 이걸 도형으로 한번 가르쳐볼게요. 도형으로 B-A 정체가 사실 누구냐면 이게 바로 B-A죠. B-A. 그리고 FP-FA의 정체가 뭐냐면 요걸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낸다면 요 높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분의 얘가 뭐라고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나타나는 게 처음에 기울기가 뭐냐면 여기서 얘가 B-A가 되는 거고요. 이때 높이는 뭐가 된다? FB-FA가 되는 처음에 평균 변화율 직선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B-A분의 FB-FA라는 평균 변화 이게 바로 평균 변화 우리 제일 처음 배웠던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태초의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가 있었는데 얘를 뭐 할 거라면 움직일 거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움직일 건데 이 점을 움직일게요. 이 점은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 x좌표가 점점 앞으로 오지 않을까? 그쵸? 그럼 결국에 앞으로 그래서 원점을 향해 갈까? A점을 향해 갈까? 어디 쪽으로 향해 가요? 지금 목적이 뭐라고요? 겹친다며. 목적이 겹쳐갖고 두 개인데 사실 한 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만 가야 돼? A까지만 가겠죠. 그러면 얘가 점점 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X좌표만 간식된다면 B가 A로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또 무슨 말을 조금 살짝 삽입하죠? 한없이 끝까지 한없이 점점 다가간다 이 말을 삽입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없이 끝없이 점점 다가간다를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리로 시작하고 트로 끝나는 영어가 있었는데 리미트 그게 바로 그 한 점점 다가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 점이 이 곡선을 따라가서 점점 다가간다를 x 입장에서 보면 XB라는 좌표가 X는 A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다가간다고요. 뭔 미터 하신다고요? 리미트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LIM이 지금부터 들어갈 거라고요. LIM. 그리고 이 B가 어디로 다가간다고? A로 다가간다고. X좌표인 B가 X좌표 A로 다가간다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점점 다가가서 그럼 이 작업을 하면 이 B라는 좌표, X좌표인 B가 어디로 왔다고요? B가 A좌표랑 거의 일치하는 순간까지 왔다고요. 그럼 뭐 한다고요? 겹쳐진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부각시키면 처음에 A,FA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계속 물론 실상 곡선을 따라서 내려왔지만 X좌표만 조금 더 부각시켜보면 X좌표 B에서
얘가 만약에 10이면 9, 8, 7, 6, 5, 1 하면서 여기까지 탁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 저게 이 그래프를 따라서 얘랑 합쳐지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직선을 두 점을 이어보면은 이렇게 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근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를 아까 부분 다시 복원을 해보면 아까 A, FA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저 B, FB가 한 요 정도 있다 그러면 점점 다가와서 얘랑 겹쳐지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직선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접선이 생겨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이죠.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여기 겹쳐 있는데 여기서 선을 쓱 껐으니까 접선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로 지금부터 부르겠냐면 미분 계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이 상황을. 그래서 얘를 식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다시 한번 식을 강조하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저기 멀리 떨어진 평균 변화가 있어야 돼. 두 점의 평균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B-A분의 FB-FA라는 평균 변화율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작업이 있다고요? 뒤에 X좌표에서 앞에 X좌표로 하나씩 가까이 가면 두 점이 일치해버리니까 두 점이 일치해서 그럼 실상은 두 점이지만 겹치 있어서 실상은 두 점이지만 우리가 위에서 보면 한 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 얘를 지나가는 기울기를 그리면 얘는 100% 뭘로만 그려질 수가 없냐면 접선으로서만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바로 뭘로 해석이 되냐면 리미트를 붙이고 나면 얘가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x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누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이미 B는 A로 가버렸으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드디어 이제 미분이 나와요.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F'A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대. 이거를 기호적으로. 그래서 이제 슬슬 프라임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출발이 됐고 그런 식으로 얘가 탄생이 돼요. 우리는 미분법이라는 그냥 당연한 그 미분을 할 수 있는 공식에 치우쳐서 공부했고 그냥 얘가 프라임이라 읽고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뭐냐면 미분이 어떻게 탄생되어 나오는 그 과정을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큰 걸 배우는 거죠. 큰 등치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태양계로 설명하면 지금 우주를 좀 배우기는 거고 미분법은 그 태양계 중에서 한낱 지구를 하나 말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큰 틀이니까 이게 큰 틀이니까 닿지는 않는 거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선생님 많이 와닿나 봐봐요.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배웠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제일 처음 배웠어. 이 평균 변화율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평균 변화율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로 바꿔보려고 배우는 게 평균 변화율 이도예요. 얘는 몇 점? 두 점. 한 점은 절대로 아니고 뭐 A점은 A점, B점은 B점. 요거에 직선, 접선이란 말을 할 수도 없네. 왜? 이건 접하지가 않으니까 두 점을 지나가니까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먼저 가르치고,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뭔 미트를 붙인 거예요? 리미트를 붙여서 여기에다가 평균 변화율에다가 뭘 붙인 거야?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하는 리미트를 붙여서 뭐를 탄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탄생시키고 싶은 거죠. 조금 방법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점을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일치시키는 작업을 점은 그래프를 타고 움직이니까 그래프 타고 쭉 내려와서 일치 이렇게 되는 게 실상 벌어지는 일이지만 식으로 좀 표현할 때는 x값의 변화량, x값의 이동량을 가지고 얘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B였던 후반에 있던 x값이 A라는 첫 번째 점의 x좌표까지 간다. 이 상황이 바로 그 그래프를 따라간다의 다른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두 점이 한 점으로 일치가 돼서 한 점인 것처럼 착각이 돼서 거기서 만약에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뭐처럼 형성이 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처럼 형성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그럼 이제 식을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볼게. B에서 A로 갈 때 얘가 B-A분의 FB-FA가 되는데 근데 조금 사람들이 이거 자꾸 쓰다 보니까 A, B 헷갈려갖고 어떻게 됐냐면 B 대신에 X로 바꿔버리게 돼요. 그냥 B를 B 버려버리고 그냥 X를 그냥 바꿔버리게 돼. 헷갈려서 그래. 헷갈려서. 그럼 바꿔버릴게요. 리미트 B 대신에 X를 쓰기로 했죠?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다? 이거를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다른 말로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멋있는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우리 뭐 이상한 걸 하나 뭐 만들어 보지 해갖고 F'A라는 거를 기호적으로 그냥 형태적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얘는 다른 기호로 뭐로 약속을 했냐면 뿌라임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갖고 미분 개념을 확장을 시켜갖고 지금 더 나가려고 하고요. 이미 이름에서 미분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레퍼토리 이래요. 그러니까 그 레퍼토리를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들어야지 이 지금 하는 설명을 보통 선생님들 보면 해주는 반이 있고 안 해주는 반이 있어요. 이거를 해서 이게 지향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도 모르겠고 뭐 자꾸 움직인다는데 왜 움직이는 리미트를 갑자기 붙였고 뭐 이게 뭐야 하면서 관심이 아예 없어질 반들을 아예 설명 안 해줘요. 자 외우자 덜렁 이거 써줘요. 지금부터 따라해. 평균 변화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뭘로 바뀐다? 미분계수로 바뀐다. 팔로우미 따라해. 그러면서 강제 암기를 시켜요. 어떤 반에서는 약간 이제 중하반 라인에서는 강제 암기가 훨씬 낫고요. 이 단력이 100날 떨어져 둬야 잠만 자요. 근데 이 반은 조금은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조금은 뭐 어디까지 수준까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는 측정을 못했고요. 그냥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이게 시험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시험이 나오는 거지. 이쪽 라인이 시험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쪽 라인한테 좀 이해도가 경험상 조금은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이 식에 대한 조금 이게 왜 나왔지 아니면 요 단어들을 외울 때 조금 이해도가 높아서 그 조금 때문에 우리 친구들 힘든 거 아는데 얘기를 한 건데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해. 다시 저거 안 할게. 다시 안 할게요. 우리 제일 먼저 평균변의 두 점에서의 집선의 교육이니까 얘는 접선의 교육은 아주 먼 거. 점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으니까 절대로 얘는 접선이라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일반 직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뭔지를 알겠다고 이 점을요. 점프를 띄어서 얘를 합칠 수는 없고요. 조금 이렇게 수학적 좀 양심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점점 톡톡 쳐서 내야 생각하시면 톡톡톡톡 쳐서 이렇게 한 두 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갖고 한 점으로 강압적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두 점을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을 가지고 이어서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밖에 못 만들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뭐 흘러가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접선이 탄생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뜻이 담긴 의미가 이거죠. 얘는 뭐야? 두 점에서 기울기. 얘 뭐라고? 두 점에서 기울기인데 뭔 작업을 한 거야? 두 점을 일치시키는 작업. 뒤에 x, 뒤에 x 좌표로 앞에 x 좌표로 한없이 끊없이 일치될 때까지 가까이 가게 극한적으로 가까이 가게 해서 한 점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냥 직선의 기울기를 재봤더니 갑자기 이게 뭐가 나온 거다? 접선의 기울기로 짜잔 변신한 거다. 근데 AP 이게 너무 헷갈렸고 사람들이 B 대신에 A, B 재수없어서로 가. 그리고 X로 그냥 바꿔버렸다고요. 강제로. 문자 정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식이 태어난 거고 이 식을 최종적으로 쓰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X로 바꾼 식을 최종적으로 쓰기로 했고 얘가 바로 뭐야? X좌표가 A야 B야? 여기 있잖아. B는 다 사라지고 없잖아. 그렇죠? B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X로 갔기 때문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지칭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 말들을 만들고 싶어갖고 왜? 미분이란 말을 조금 어떻게 집어넣고 싶어갖고 미분 쪽에 있는 개수다. 미분의 개수를 조금 있으면 미분법 배우면 같이 아우러지고 나올 텐데 어쨌든 미분계수라는 독특한 단어를 탄생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간변화는 뭐냐면 이거 한 점에서 순간적으로 변화율이 생기면서 나온다 그래서
뭐 순간 변화인데 그쪽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기로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어놓으시죠. 요거 하나만. 맨 상단에다가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네. fx-fa다. 요것 좀 하나만 적어주시죠. 자, 예전에는 모든 단원이 시작될 때 증명 수업을 다 해드렸는데 뭐 몇 년 전부터가 트렌드가 바뀌어갖고 증명 수업을 좀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증명 만약에 하게 되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괜히 이거 증명했다가 DB 자는 거 아니야? 또 갔더니나 그런 연구를 많이 해갖고 선생님도 오랜만에 또 하기로 해갖고 그냥 했는데 좀 고민을 조금 살짝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외우셔야 돼. 증명은 증명이고 그 증명을 왜 하냐면 증명에 대한 그 결론을 뽑고 싶어서 증명하는 거고 그 결론이 이거였다는 거. 결론이 이거였다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이제 외우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외운다고 아무 쓸데가 없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용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고요. 잘 보세요. 여기 평균 변화에 그딴 거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특징을 보시는 거야. 앞에는 무조건 x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보시면 x가 있어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 a가 딴 새끼로 바뀔 거야. 뭐가 들어가. 뭐라 그럴게. 근데 여기 안에 있어요. 걔는 뭐예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런 의도로 쓰면 일단 여기 들어간 식이 x 쓰고 가로 안에 f 달고 a 쓰고 가로 안에 집어넣어서 f 달고 빼기고 빼기 이렇게 써진다고요. 이 식이. 그러면 a 대신에 내가 1로 바꿔볼게요. a를 안 쓰고 1로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x 마이너스 쓰고 x 쓴 다음에 f 달고 1 쓴 다음에 f 달고 빼기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나 a 대신에 a 이제 안 쓸 거예요. a 대신에 딴 새끼가 나올 거야. 숫자들이 나올 거야. 2로 바꿀게요.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x 쓰고 2 쓰고 뺐으면 x에 f 달고 이걸 이 뜻을 이 발음을 2에다 f를 단다 이렇게 발음을 해요. x에다 f를 달고 2에다 f를 달고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식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리미트만 붙이면 돼. 리미트만 붙이면 돼. 그럼 리미트의 정체가 뭐냐? 앞에는 무조건 x로 출발해요. 리미트만 붙이면 돼. 앞에는 무조건 x로 출발하는데 요 붙이는 x가 뭐냐면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더 어디서 조금 도드라지냐면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요거만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도드라지는 건 뭐야?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1이 생긴 거예요. 얘는 2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가겠네. 마지막 얘를 이렇게 생긴 거를 뭘로 정의하겠대? f' 모식이라고 정의를 하겠대. 그럼 모식이가 들어간대. 이 모식이 누구 들어가는데 세 군데 있어요. 얘로 갖다 쓰던가 얘로 갖다 쓰던가 뭐 얘로 갖다 쓰던가. 근데 추천은요 얘를 갖다 쓰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 뭐라고 그러는데 f' 뭐라고 그러는데 1 얘를 갖다 쓰면 되죠. 얘는 지금 하는 거 진짜 얘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 걸 프라임으로 나타내는 거는 진짜 되게 어렵게 이 프라임이나 생각을 안 해요. 얘는 f 프라임만 2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적이 있어요. 최종 결론은 이거다. 잘 봐요. 한번 바로 맡길게. 한번 그 책의 여백에다가 f 프라임 3을요 리미트로 한번 써보세요. f 프라임 3을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동원해서 리미트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조금씩 신경 채웠는데 채우면 성공이에요. 이 정답은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요 분모도 약간 팁이 있다. 분모도 약간 팁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거예요. 이 3을 왼쪽으로 살짝 이해하는 느낌. 그래서 x 빼기 3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쓴 거는 여기에다가 뭔풀을 달아 f를 달고 여기에다 뭔풀을 달아
F를 대고 이런 느낌이 조금 헷갈렸을 때 좀 가운데 빼기.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아 맞았다. 그리고 오케이요. 아주 좋아요. 지금 집에 일찍 갈 거예요. 그럼 바로 일찍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써보세요. X 정의식이라고 좀 써주시죠. 한 덩이를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 한 덩이가 더 남았어요. 이 F'3에 대한 표현법이 X 정의식이 있고 H 정의식이 있거든요. 그 식은 다음 시간에 가르칠 거고 써주기만 할게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두 번째 가르친 거고요. 지금 안 써도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얘기 써 거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3 플러스 H 빼기 F4.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했던 강의의 최후 목적이 뭐냐면 지금 했던 강의의 최후 목적이 F'5를 던져주고 야 학생아 얘를 X 정리식으로 한번 써주고 얘를 H 정리식으로 한번 써줄래? 라고 하면 네! F'5는 X 정리식으로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5분의 F에 X 달고 F에 5 달고 하는 거고요. 얘 F'5는 H 정리식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5 플러스 H 빼기 F5라고 쓰면 됩니다. 이 식을 작성하는 게 어떤 설명이든 목적이다 이거예요. 선생님만의 설명법은 다 다른 거고요. 근데 목적은 한결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했든 이해가 갔든 강조를 안 했든 뭐랬든 이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X 정의식이라고 하고 미분계수의 H 정의식이라고 해요. 반드시 이렇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이쪽에 있다가 오늘 조금 시간상이 얼마 안 남아서 이쪽에 좀 몰빵을 했거든요.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조민수 학생은요. F'로가 져 있을 때 이렇게 X 정의식으로 식은 쓸 수는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아주 좋아요. 아주 그냥 미션 성공을 했는데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유. 왜 이렇게 쓰는지 이유도 조금은 알아요? 아니면 그냥 암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암기돼 있는 어떻게? 자꾸 보다 보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조미서 학생 말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식을 조금 암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아까 이제 그래프부터 출발해갖고 계속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 못 찾겠네? 어디 갔나?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계속 되면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사실은 조금 그거를 조금 편안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요거 한번 할 때 고통스러움을 조금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분이 왜 아이들한테 좀 두려운 단어 중에 하나냐면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아니 이게 맨 끝에 나오면 좋은데 이게 그냥 다 제일 처음에 탁 나와서 애들은 지금 뭐야? 이게 불가. 이건 외울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미분 포기해버려요. 근데 미분은 뒤로 가면은 조금 쉬워져요. 그러니까 얘 쌤이 참 이거 같아요. 미분은 처음에 약간 어려워요. 그리고 중간은 쉬워요. 뭐 나올 때 미분법 나올 때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할 때는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생겼어요. 미분 구도를 이렇게. 지금 여기를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아까 미분 좀 들어봐야 될 감이 생기니까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조금 감이나 아니면 실력이나 조금 그런 것들 지금 계속 이끌어 주려고 할 거고요. 오늘 되게 힘든 수업이었고 되게 조금 힘들었을 텐데 너무나 잘 들었고요. 오늘 숙제는요. 제 3탄에서 숙제가 조금 진행이 될게요. 오늘 7월 25일 오늘 금요일자 수요일이었고요. 우리 제 3탄에 71번부터 120번까지만 숙제할게요. 그래서 71번부터 120번까지 연속 조금 마무리 좀 문제인데 한번 집에 잘 풀어보시고 모르시고 물어보시고 얼른 집에 가세요. 고생했습니다. 네. 한참 졸릴 줄 알았어요. 결론을 외울 수 있어? 네. 됐어. 목차 성공. 네, 고생했어요. 이제 고생했다. 말하라고 좀 가져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꿈일 것 같은데 버려도 되죠? 버려도 되죠. 버리시면 돼요. 잠시만. 지금
장지우 오늘 올지 올 거라고 반반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올 거 같았어?